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또 수업을 합시다. 내가 이거 너네한테 미션을 주잖아. 근데 미션을 줬더니, 이거 지능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소리를 안 들어.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필기한 그 글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만 받아 적기 바쁘더라고. 아, 그렇게 하는 녀석을 보는 순간 안 되겠구나. 미션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션을 다른 거를 제시를 할 거야. 소리를 들어야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소리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우리 지금 뭐 할 거냐? 페이지 40, 아니다. 페이지 54쪽이에요. 페이지 54쪽입니다. 페이지 54쪽에 보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해. 시니까 얼마 안 길거든? 안 기니까 요거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제목이 이상하잖아. 무슨 제목인지 보기에 앞서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볼게요. 두둥. 백성은 어느 시대 사람이게? 맞았어. 일제강점기요. 강점기 때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어디야 중국 의주 지금 의주에 들어가 있지. 어쨌든 타향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 일제강점기 때 타향에서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좀 스토리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제목을 먼저 봅시다. 제목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짜자잔 교과서 어휘 부분을 봅시다. 교과서 어휘 부분에 보시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도대체 이상한 제목이 뭘까 봤더니 남쪽에 있는 신의주라고 하는 곳에 유동 지역이에요.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의 집에서 편지를 쓴다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허. 그럼 주소야. 우리가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우리 21길이니까 21길 방 이렇게 쓰면 돼. 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을 아래에 붙여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편지 형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고.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편지 형식으로 왜 시를 썼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 확인. 주소를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편지 형식이구나를 보시면 되겠죠. 자, 스토리 갑니다. 이 시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이해를 해야 쉽거든? 이해를 안 하면 어려워.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틀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이야. 오늘 짧게 끝날 테니까 수업을 꼭 들어주세요. 수업을 꼭 들어주세요. 자, 갑시다. 시 한 번 안 읽은 사람은 시 한 번 읽어보시고 지금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시 한 번 읽고 오세요. 짠! 왔으니까 이제 하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 또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까지 먼저 볼게요. 자, 어머! 드러났다. 화자가 누구야? 나야. 그러면 화자가 나라는 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돼. 자, 내가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의 상황을 좀 볼게. 나는 지금 아내가 없어. 두 번째,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어. 또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의 처지는 뭐야? 아하, 가족과 떨어져 지냈구나.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렇지?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겠어? 그렇지? 외로움이요. 그리고 쓸쓸함이요. 내가 지금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혼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대. 그 어느 바람세인. 자, 바람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바람은 뭐겠어? 그치? 무조건 이 사람이 겪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할 거라고. 그 어느 바람세인, 센이라고 하는 시적 어용용이 나와있죠.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화자의 처지 또 나왔어. 이 바람센,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에서 헤매었다는 얘기는 정착하지 못하고 뭘 했다는 거야. 맞아.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방황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나 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그저 계속 같은 의미예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이 더욱 세게 분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난이 어떻게 됐다고? 더욱더 심화됐다고. 게다가 추위 또한 점점 더해오는데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 주인을 붙이었다. 나는요 어느 목순의 집. 그럼 여기서 이 목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목이 나와 있잖아.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네. 사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지푸라기 같은 거 엮어가지고 돗자리처럼 만든 깔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누추한 마구간 같은 굉장히 누추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다. 집에 헌사슬 깐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우리 어휘의 풀이 나와 있죠. 어디서 주인을 붙였다는 것은 새 들어 산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뭔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잖아.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밤이나 낮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오호 무슨 뜻이야. 내가 나 혼자가 너무 많대. 말도 안 되잖아. 왜 나 혼자도 많어? 내가 가장으로서 화자는 남성이죠. 내가 남성인 거 어떻게 하냐고? 아내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아내가 없고 아내가 가족이 없다는 걸 봐서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이다. 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를 챙기기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부담스럽게 너무 여겨진다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떻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고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죠? 그나마 디롱백이라든가 쑥떡불이라도 담겨오면 뭐가 디롱백일은 그냥 항아리 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 쑥떡불이라고 하는 숯으로 된 이렇게 불 피우는 거, 그러니까 따뜻한 그나마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도 담겨오게 되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요.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여기까지 봐서는요. 화자는 되게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살고 있니? 아니요. 그지?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과 떨어졌어. 고향에서 떨어졌어. 나 외롭고 쓸쓸해. 외롭고 계속 같은 말 써. 왜? 너네 이거 쓰라고. 자, 외롭고 쓸쓸한데 거기다가 무기력한 삶까지 살고 있어. 나는 나 혼자도 건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내 서러움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우리 소 같은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 반추동물이 뭐냐면 얘네가 뭐 위에 무슨 액체가 없다고 했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소 여물을 먹잖아. 그렇지? 풀 같은 걸 먹죠. 풀 같은 거 먹으면 얘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질겅질겅 씹어서 꿀꺽 삼겼다가 으악 뱉어서 다시 씹어. 그러다가 다시 넣어서 으악 해서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 다시 넘겨.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우리가 반추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소처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럼 소라고 하는 애는 음식, 즉 풀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지만 나는 지금 뭐한데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한데 라는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삶 전체를 반성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다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어야만 했을까? 나의 선택은 올바른 것일까? 라고 본인의 어떤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자.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잖아.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 내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아. 그러면 약간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그치? 우울감이 극도로 차오른단 말이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랑한 사람은 잘했을까? 막 이렇게 슬픔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면 그치? 슬픈 일만 생각을 하는데 내 눈에 뜨거운 것은 당연히 뭐가 돼? 그러지. 눈물이 핑 괴로워서 빠져 슬퍼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맞아. 즉 뭐라는 거야? 나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해보니 뭘 느꼈대? 슬픔과 회한을 느끼게 됐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슬픔과 나의 어리석음과 이것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야, 나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완전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괜찮죠? 그러다가 그 극단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분부터 봅시다. 그러나 부분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는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어. 난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부분부터 뭐가 돼? 시상이 전환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봅시다.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상승 이미지야. 허연 창문을 바라보는 것도 눈을 떴어 상승 이미지야. 높은 천장을 쳐다봐 상승 이미지야. 우리 밑에서는 죽을 것 같아 막 눈이 내려 이렇게 하강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다가 그치? 내려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강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다가 난 죽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희망창 오른단 말이야. 그 이유는 아니 희망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바꾼 이유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뒤에 나오는데 그 자신이 기분이 나아졌다라는 걸 무슨 이미지를 통해서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그럼 도대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시상이 전환되는 왜 갑자기 기분이 나아진 거야?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유가 궁금하잖아. 이제 이유가 나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오호 오호 글씨가 너무 오호 한 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줄일게요. 280 어예 딱 들어갔어. 자, 이게 중요해. 이 시에서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그럼 얘는 죽어 마땅해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이렇게 슬퍼하다가 갑자기 전환이 됐을까? 왜 그러지? 이 사람 생각을 끌고 가봅시다.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이내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깨달았거든. 그렇다면 이것들이 뭔데? 내 힘과 내 뜻.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얘네들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라고 뭘 했어? 깨닫게 됐다고. 그럼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운명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거 개념을 좀 잡을게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그잖아. 뭐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냥 우리 화자가 남성이니까 남성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100번을 소개팅을 했어.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소개팅을 100번을 했어. 10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랑 연애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그 누구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좋아. 내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외모도 바꿔보고 옷 스타일도 바꿔보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도 여자가 안 붙어. 나랑 안 사귀어줘. 좋았어. 그럼 이렇게도 해보자. 뭐 스피치 학원 뭐 이런 것도 있다며. 스피치 학원에서 여자를 꼬시는 뭐 그런 학원도 있대.
그지 같아. 자, 그래서 그런 학원도 등록을 해보고 여러 사람의 조언도 보고 막 책으로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연애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단 말이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소개팅도 계속 차여. 어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때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긴다고. 아, 난 뭘 해도 안 되는데 왜 이래?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아, 슬프게 된다고. 근데 그때 점쟁이가 나타나서 너네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 팔자에는 연애는 없느니라 라고 점쟁이가 얘기한 거야. 아, 그때 띵 깨달음. 요레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무슨 깨달음? 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다면 좌절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건 나의 팔자였던 거야. 더 크고 내 노력보다는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게 뭔데?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나의 운명, 팔자 뭐 이런 거야. 정해져 있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 삶에. 그래서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간 내 삶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명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구나.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마음이 어떻다고?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지겠지. 아, 받아들이자. 그래, 비우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운명론적인 세계관. 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이었어. 깨달은 순간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진다고.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어? 그래, 나 고개 들어, 눈 떠, 천장 쳐다봐. 그러면서 뭐 하자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 살아보자, 버텨보자 라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고. 스토리 괜찮니? 이 스토리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뒤에 스토리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그래, 어떻게 하여 내가 운명, 내 삶이 운명적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어. 그럼 내 어지러운 마음, 앞에서 어지러운 마음 뭐였어? 슬픔이라든가 한탄이라든가 혹은 부끄러움 같은 거요. 아, 부끄러움 아니야,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같은 거. 이런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다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단 얘기는 뭐가 나타났어? 내면이 안정됐어.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내면이 안정된 이유는 뭐야? 아,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면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외로운 생각까지 아예 없어지니? 그건 아닌 거야. 외로운 생각은 계속 들어. 왜? 가족과 만날 수 없고, 그잖아. 고향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외롭기는 외로워. 근데 외로울 때는 뭘 생각해라?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녁 무렵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어머 쌀랑쌀랑 음성상징어 쓰였네. 음성상징어.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운명적이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나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거야. 시련과 고난은 지속돼.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지. 그럼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봅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좌절이니? 아니야. 슬픔이니?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건데? 성찰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내 내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고. 그러면서 뭘 생각해?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뭘 생각해? 이걸 생각할 거야. 또 중요한 거 이거 나왔어. 아까 두 부분 있잖아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랑 갈매 나오는 부분이랑 요것만 알면 돼. 이거는. 내가 무릎을 꿇고 뭘 생각하냐면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우 숲 옆에 외따로이 서서
어두우는데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고 굵고 정하다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예요. 자, 화자 봅시다. 화자는 외로워, 힘들어. 손 뭘까? 이상하네. 어쩔 수 없어. 무릎 꿇은 거 이거. 무릎 꿇은 거야. 자, 화자는요. 무릎을 꿇고 뭐 할 때? 계속 쌀랑눈이 내려. 그치? 쌀랑눈이 내린다는 건 뭐였어?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지속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버텨내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이런 갈매나무를 생각한대. 그럼 갈매나무를 볼게요. 갈매나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어? 어느 먼 산 옆에 바위섭 옆에 따로 왜 따로 있었어요? 왜 따로 있었어? 그 갈매나무도 어떻다는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야. 화자 역시도 뭐 한다는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잖아. 그리고 이 갈매나무도 뭐 하고 있어? 눈을 막고 있어. 어? 눈이라고 하는 건 시련과 고난이라며. 그러면 화자도 외롭고 시련 고난이 찾아왔어. 갈매나무도 외롭고 시련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 그럴 때 갈매나무는 어떻게 있대? 굳고 정하게 서 있거든. 갈매나무는 이 외로움과 시련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극복하고 있고 견뎌내고 있거든. 그러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떻게 하겠다? 나 역시도 외로움과 시련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낼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무엇을 통해서? 갈매나무를 통해서요. 괜찮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갈매나무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100% 나오고요. 갈매나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이라고 보시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물. 화자의 정서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객관적 상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갈매나무는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요. 혹은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이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갈매나무의 기능 뚜둥. 자, 갈매나무는요. 외롭게 살고 있는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져 있는 존재로 이 나무가 굳고 정하다는 것은 바로 굳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낸다. 표현 방법은 뭔데? 아까 나왔죠?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이 뒤가 더 중요해. 갈매나무의 화자의 의지를 투영하여 드러낸 것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되셨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미션 하나 드립니다. 미션. 여기 뒤에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애국가 1절을 적어주세요. 애국가 1절을 여기다가 쭉 적어주세요. 후렴구 빼고. 후렴구 넣는 사람 내가 걸러낼 거야. 다시 듣게 할 거야. 근데 애국가 1절이에요. 됐지? 이것까지 해서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됐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합시다. 자, 우리 보시면요. 밑에 나와 있으면 우리 그러나라고 하는 건 우리 시상의 전환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 왜? 그러나 전에는 굉장히 슬픔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았다면 그러나 이후부터는 뭐야? 고난을 이겨낼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 너네가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 이거 굳이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셔야 돼요. 무엇을 외워야 돼?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한 거거든. 그럼 토속적인 시어가 뭔데? 맞아, 우리 고향의 느낌, 우리 한국의 느낌, 우리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럼 사슬 깔았다느니 디롱백에 북독불을 당겨온다느니 나룻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는 정말 사투리예요. 방언. 그리고 바위섭도 사투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속적인 정감을 주어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 왜?
일제강점기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 말살 정책 우리말을 다 없애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토속적인 시어를 씀으로써 모국어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는 뭐 많이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객관적 상관물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외우셔야 되는 거 있다. 뚜둥. 제목의 역할. 제목의 역할. 아까 잠깐 했었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형식이라고? 주소 형식이라고. 우리 주소라고 하는 것 그것도 도대체 왜 이렇게 편지 서간체 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간체는 편지 형식을 우리가 서간체라고 그러니까 한자예요. 편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편지 형식으로 쓴 이유는 뭐야? 그치? 이게 중요해. 편지 형식으로 쓴 이유가 뭔데? 왜? 우리가 편지를 쓰면요. 약간 고백적으로 된단 말이야. 누구야? 나 사실은 너 좋아하고 있어. 되게 고백적이고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준단 말이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하여 뭐를 잘 전달해 준다고? 화자의 내면 의식을 잘 전달해 준다. 되셨다. 뚜루뚜루뚜뚜뚜루뚜루뚜뚜.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넘어오시면 근데 내가 앞에 스캔을 안 떠가지고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페이지 53쪽 있잖아요. 페이지 53쪽 넘겨주셔서 핵심 정리 있지. 핵심 정리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옆에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체크할 텐데. 난 너무 슬퍼. 그지? 끝. 그래서 퇴근 가세요. 퇴근 과제는요. 자습서요. 페이지 53쪽부터 페이지 62쪽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지. 평가 문제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해당하는 문제 풀기. 이렇게요. 그죠? 미션 사진 찍어 보내기. 미션 사진 찍어 보내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고 요것도 사진 보내시면 오늘 퇴근이 아니라 하나 더 보내긴 할 거야. 어쨌든 요거 사진 찍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